자, 지금부터 메이크업 미용사 필기 파이널 출제 예상 5문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중위생관리학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 볼 텐데요. 자, 벌써 제 8회가 되었네요. 자, 그럼 이 오늘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과징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징수하는 방법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하여 징수. 2번 부가가치세 체납 처분에 의하여 징수. 3번 법인세 체납 처분에 의하여 징수. 4번 소득세 체납 처분에 의하여 징수.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과징금을 기한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어느 법에 의하여 징수하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과징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에는 지방세의 수익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 바로 과징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에 1번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이 문제를 첫 번째 문제로 우리가 출제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부분 중에서 법률이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죠. 자, 그 내용은 뭐였냐면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정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는 1억 원이 아니고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올랐죠. 즉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3천만 원이 아니고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금액이 상향 조정됐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한번 챙겨두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 영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 행위 정도 등 위반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중의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된 것이죠. 자, 원래는 기존에는 과징금 총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가 되어 있었는데 법률이 바뀌면서 과징금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상향 조정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이번에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률이 개정된 부분에 있음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니까 꼭 다시 한번 이 1번 문제를 챙겨보시고 가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광역시 지역에서 임용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 조치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보기 1번 시장에게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번 관할구청장에게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3번 시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4번 관할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자, 광역시 지역에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광역시 지역의 경우 신고 또는 변경 신고는 영업장 소재지의 관할 구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건 영업 소재지, 즉 임용업소를 우리가 면허를 개설하거나 또는 뭐 발급이죠. 취소하거나 반납하거나 재개업 변경 할 때 신고사항이지 허가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허가와 관련된 것들은 다 삭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 1번과 2번에 허가와 관련된 건 일단 다 틀리다고 보는 거고, 자, 보기 이제 3번과 4번일 텐데 결국은 역시 같은 경우는 바로 관할 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한다라는 것 꼭 하나 챙겨 두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요거 시험에 가끔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광역시 지역 이렇게 나오면 관할구청장 이렇게 또 변경 신고, 허가가 아니죠. 변경 신고라는 걸 꼭 챙겨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임용 영업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단 신고인이 전자정보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1번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2번 교육필증, 3번 임의용사 자격증, 4번 면허증. 자, 임의용 영업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영업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었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서류가. 자, 거기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면허증 원본이 있었죠. 면허증 원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교육필증이죠. 교육필증은 미리 교육을 받았을 경우 교육필증도 첨부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임용사 자격증은 해당이 안 되죠. 자, 그럼 답은 3번이라는 거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꼭 한번 다시 한번 챙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영업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첨부 서류가 무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영업신고를 하기 위한 신고시 제출 서류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 제출 서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면허증 원본, 그 다음에 교육필증이라는 거, 미리 교육을 받았을 경우, 자, 이런 부분들을 꼭 하나 챙겨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3번 자격증과는 관계가 없죠. 자격증은 우리가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필요한 것이죠. 즉 영업신고를 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꼭 하나 다시 한번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위생교육은 교육부 장관이 허가한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 2번 공중위생영업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3번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4번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인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및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자, 어느 게 답이 될까요? 저 공중위생법상 위생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위생교육은 매년 몇 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죠? 3시간이죠? 요거는 뭐 여러분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시험에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꼭 챙겨두시고. 자, 첫 번째부터 보죠. 위생교육은 교육부 장관이 허가한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맞나요? 그렇지 않죠? 위생교육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즉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 교육부 장관이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나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답은 1번이 틀리다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공중위생 영업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공중위생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몇 시간? 3시간 챙겨두시고, 네 번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인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죠.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 위생교육은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나 전문기관의 위임을 통하여 바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중 이 미용업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자, 1번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번 영업소 외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을 행한 자, 3번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번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한 자. 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사람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임의영업에서는 벌금과 과태료로 나눠질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벌금, 즉 벌금에 해당하는 거는 가장 큰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다음 단계가 좀 낮은 단계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가장 낮은 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종목이 있었죠.
자, 그럼 우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거는 뭐였죠? 보통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업소를 개설하고, 또 불법 영업이죠. 또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경우, 시설의 사용 중지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인 경우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죠. 또 6개월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우리 건전한 영업 질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공중위생 영업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영업자의 지위 승계로서 승계와 관련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경우는 면허가 취소된 후에 계속 업무를 행한 자, 또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영업 업무를 행한 자, 그 다음에 우리 위생지도 및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 또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건 다 벌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 5번 문제를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 3번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죠. 그래서 답은 5번에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기 1번에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또 영업 외의 장소에서 미영업을 행한 자, 이것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우리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거부, 기피를 방해한 자, 이런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눠지게 되는데, 자, 보기 1번과 2번의 경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조건이고, 보기 4번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조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 중에서도 300만 원 이하와 200만 원 이하로 나눠지니까 그 내용도 챙겨 두시고, 또 벌금의 부과 대상에 대한 위반 내용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기 전에 이 과태료와 벌금과 관련된 위반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또는 잘 나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나오죠. 매번 시험에 아마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금과 과태료의 위반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꼭 숙지해 두고 가시면 몇 문제 그냥 맞추실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챙겨두시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파이널 출제 예상 5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